안녕하세요. 소쿠리TV의 소쿠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혼란한,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기 힘든 부분이 아니라 외국 학생들이 공부를 한 후에 어떤 규칙만을 가지고 발음을 유추를 해서 범하게 되는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경험을 비롯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외국인들은 깻잎을 어떻게 발음을 할까요? 여러분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으셨죠? 못 하셨을 거예요. 학생들은 이것을 깨씹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재밌죠? 왜 깨씹이라고 발음을 할까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에 해외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분들 모두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발음에서는 깨씹이라고 발음해도 되죠? 네, 외국인이 깻잎을 어떻게 발음을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국어는 연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한국어를 배우면 이렇게 발음을 하죠. 한국어 발음. 이 쓰여져 있는 것을 말로 표현을 할 때 바음이라고 써져 있지만 받침, 앞에 있는 받침이 모음 소리로 올라가면서 발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어라고 써져 있는 것에서도 국자의 기역 받침이 뒤에 있는 모음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한국어, 한국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옷이 예뻐요 라는 것도 연음이 되죠. 그래서 옷 뒤에 시옷 받침이 뒤에 있는 모음으로 넘어가면서 옷이 예뻐요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렇게 연음을 배운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단어를 보면 어떻게 발음을 할까요? 당연히 나무 밑에 있는 시옷 받침이 뒤에 있는 모음 자리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깨 아래에 있는 시옷 받침이 뒤에 있는 이 자리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발음을 할까요? 네. 화면이 넘어갔네요. 네. 학생들은 이것을 나무십, 깨십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단어를 읽어낼 때는 학생들 머릿속에서 그동안 배운 규칙에 대해서 끼워 넣게 되죠. 그래서 나뭇잎, 깻잎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칠판에 쓰여져 있는 것을 읽어내려고 할 때는 이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단어였다, 많이 사용을 했고 들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학생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네, 나뭇잎과 깻잎 그림이나 사진을 보여주게 되면 학생들은 보고 깜짝 놀라죠. 네, 나무에 있는 하나하나의 잎, 이것을 나뭇잎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삼겹살이 있습니다. 삼겹살을 어디에 싸서 먹느냐 그러면 하나같이 상추와 깻잎을 발음을 하면서 어느 누구도 깨씹이라고 발음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교실에서 배우는 한국어와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한국어 발음은 굉장한 큰 차이가 있죠. 하지만 스스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에게는 어떤 규칙을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나뭇잎과 깻잎 이것을 한 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하면 학생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사이시옷, 시옷이라는 것 뒤에 이라는 글자, 그 음이 오면 니은과 니은으로 발음이 된다라고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 시옷이 있죠. 그리고 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옷의 의미는 굉장히 복잡한 문법적 용어가 있지만 학생들에게 그것까지 다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의 잎, 깨의 잎. 그래서 이것의 시옷과 이가 니은으로 바뀌기 때문에 나뭇잎이라고 발음을 하고 깻잎이라고 발음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단어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사인 입장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는 오늘 나뭇잎이라는 어떤 단어를 설명하면서 그거와 확장을 해서 비슷한 친구들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깻잎 이런 것도 얘기해 줄 수가 있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계속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네, 나뭇잎, 깻잎, 배추의 잎에서 배춧잎 또 이렇게 발음을 하죠. 배추잎이 아니다 라고 말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뒤의 일은 너가 알아서 좀 해봐. 그래서 뒷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예산일, 굉장히 쓸 일은 별로 없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고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제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일이라고 발음을 한다. 후의 일, 나중의 일이라는 뜻으로 훈일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한 것을 가지고 우리 한번 Q&A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 퀘스천입니다. Q에서는 질문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크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대답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뭇잎 읽는 발음을 공부를 했으니까 이것은 나무씨은 언제 제일 예뻐요? 라고 발음을 하면 안 되겠죠? 네. 자,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읽을 것인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굉장히 잘 읽으셨습니다. 네, 여기서 나뭇잎은 언제 제일 예뻐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이 질문을 할 때는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여러분은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대답은 아주 굉장히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을 한국어로 한번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초급, 중급, 고급인 학생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자, 깨씹이 있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될까요? 안 되죠. 네, 오늘 저와 이야기를 함께 했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또 이 방송을 읽는 분들이라면 이 퀘스천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읽으시네요. 깻잎이 있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자, 이렇게 읽고 그리고 대답으로는 여러분 한국 생활을 하면서 깻잎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음식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분이 연상되고 생각나는 음식들이 있죠? 네, 저는 깻잎이 들어간 김밥이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음식 중에 깻잎의 향이 있는 또 모양을 깻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았습니다. 자, 깨씹이라고 발음해도 되죠? 될까요?
네, 외국인이 깻잎을 어떻게 발음을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많이 해봤고 이야기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발음으로 인해서 어떤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잘 할 수 없었던 기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됐다면 소쿠리TV의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